만약 우리 집 고양이가 이런 모습을 보였거나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오늘 내용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여주는 시그널 7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해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 고양이들은 자기가 불편하거나 무서운 상황이 되면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지 않아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적 공격성 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양이가 갑자기 뭔가 위로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가지고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루밍! 맞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뜬금없이 갑자기 그루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이들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아닌 이렇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전위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고양이들은 사람이 마음을 쓸어내리듯이 뭔가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너무 자주 관찰되고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를 강박적 시민성 오버그루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흔한 일례로 집에 돌아오는 보호자의 시간대가 너무 들쭉날쭉해지는 경우 옆구리에 털이 이만큼씩 뭉텅뭉텅 빠져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주 관찰되는 경우 고양이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와,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심과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자극무, 활력무, 반응도 무. 반응이 없어요. 잠만 잡니다. 보통 고양이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3분의 2, 그래서 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전혀 반응이 없고 잠만 잔다. 심지어는 먹는 것마저도 시큰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파양당한 경우, 유기된 고양이가 다시 입양된 경우에 초반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증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고양이라고 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의 상태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또는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면 빠른 상담과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고양이와의 교감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나 평소에 무관심한 경우, 일에만 집중하고 집에 들어온 시간도 들쭉날쭉하는 경우라고 하면 고양이들이 어차피 나 사냥놀이도 안 해줄 건데 뭐 나한테 신경 써준 사람도 별로 없어, 이런 식의 무반응 점점 일상화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계속 이유 없는 울음소리, 특히나 이 밤 시간이 되면 울기 시작합니다. 조용해진 이 순간 새벽 2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몰라요 라고 울어 제끼는 우리 고양이. 보통 고양이는 목적성이 있는 울음소리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밥 주세요, 만져주세요, 궁디빵빵 하라냥, 빨리 화장실 치우라냥, 야옹 날 보라냥, 야옹. 이런 식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서 당연히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나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소리로 배회하고 다니는 고양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낮에 하루 종일 잠만 자서 에너지가 막 꿈틀대고 모든 주변은 조용하고 멈춰있고 나는 왜 홀로 깨어있는가, 요링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이 영역지 자체가 충분히 나한테 안전한 공간인가? 난 아직 모르겠는걸? 불안에 휩싸여 있어. 혼자서 우는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다만 고령묘, 나이가 많이 든 친구라고 하면 인지기능 장애, 치매와 같은 노령성 변화로 인해서 이유 없는 울음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귀엽기만 한가요? 비만한 고양이 정말 행복할까요? 먹고 자고 일어나서 신나게 또 먹고 편하게 누워있는 고양이, 우리 집 고양이는 살이 쪄서 귀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NO. 고양이가 비만이 된다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하면요, 내장지방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당뇨 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장지방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발성 방광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기도 하고요. 골관절염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자기 똥꼬 그루밍도
직접 할 수 없는, 얼마나 평소에 짜증나겠습니까? 원래 자기 몸당장 하는 게 매일매일 중요한 자기의 기본 습성이고, 자기한테서 냄새가 안 나야 낯선 공격자,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데, 똥꼬에서 냄새가 나. 나는 내 똥꼬를 내가 씻지를 못해. 닿지 않아. 나는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고양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런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외에 자극 요소, 매일의 활력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고양이가 비만묘다, 특히 고도 비만묘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불행의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약간 찔리는데 사모님은 비만은 아니죠? 사모님은 똥꼬 그루밍 잘 할 수 있어요? 입안이 불편해요. 과도한 하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양이들이 입을 자주 벌리고 비비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타타닥 거리는, 쩝쩝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인생 최고의 통증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양이들 구강 관리를 정말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의 고양이들이 걸리는 치아 질환이 있어요. 치아 흡수성 병변. 이 치아 흡수성 병변이 문제가 뭐냐면 이빨이 치아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치아 겉표면이 녹기 시작을 하는데, 녹게 되면 안에 부분이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면 드러나는 게 뭐다? 신경. 이빨 신경 노출되면 와우, 이런 치아를 달고 산다는 거는 계속 만성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무기력해지고 잘 안 놀려고 하고 그런 친구가 치아 흡수성 병변 발견하고 발치하고 난 이후에 그냥 보호자 표현이 그래요. 우리 집 애가 웃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활동성이 엄청 높아지고, 알턴니가 빠졌으니까 신나는 거지. 만성적인 치아 통증으로 이 알턴니만 빨리 우리가 치료해줘도 하루하루가 무쌍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나에게 안전하지 않아요. 배변 배뇨 실수. 근데 뭐 이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라 배변 배뇨 실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불안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똥이랑 오줌을 처바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역동물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에요. 영역동물의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내 땅 같지 않아. 뭐 이를테면 고양이가 경쟁자가 너무 있어. 낯선 사람들이 자꾸 막 문을 열고 벌컥벌컥 들어와. 괜히 이 영역에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불안합니다. 고양이들도 이제는 이 자기 영역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다녀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자기 대소변을 갈기고 다니는 거예요. 스프레이, 소변을 뿌리고 다니는 경우, 이걸 통해서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영역 불안감이 생겼을 때 고양이들은 대소변으로 자기 이름을 막 쓰고 붙이고 다녀야 그나마 마음이 좀, 그렇지, 내가 안 갔지만 거기 내가 이름표 붙이고 왔으니까 누가 여기를 뺏어가지는 못할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거든요. 우리 집 고양이가 어딘가 몸이 아파서 배변 배뇨 실수를 하는 게 아닌데 대소변을 여기저기 갈기고 다닌다? 마음이 아프다, 불안하다라고 최고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이 뭔 냄새? 숨길 수 없는 진한 채취. 우리 집에서 고양이 대소변 냄새가 아니라 고양이 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예산일이 아닙니다. 고양이 기르는 집에 가면 향긋한 감자 냄새가 좀 나네? 향긋한 감자는 뭐예요? 확실한 건 고양이는 몸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정말 거의 안 나요. 그도 그럴 것이 고양이들이 2시간씩은 그루밍하고 침에서 이 소치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냄새 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더 이상 그루밍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항상 평균적으로 하는 그루밍이 너무 많아져서 오버 그루밍이 돼도 문제지만 오히려 덜 하고 있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도 이 친구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루밍을 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엄청난 긴장 상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채취가 심하게 나는 것과 이상한 냄새, 썩은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은 또 별개예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는 우리 집 고양이가 신부전,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요독증 상태에서 냄새가 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심한 잇몸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집 고양이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라고 시그널들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보였다가 없어졌다거나 보일 것 같은 기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퇴근.